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해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부족했던 조사 기한을 확보한 건 다행인데요. 하지만 정부 중앙위원회 심사에서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순 11구 사건으로 허정태 씨는 3명 중 2명의 작은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교단에 섰던 아버지의 형제들은 군경에게 연행돼 경찰서로 가던 중 마을 고개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무고하면서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과양 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 해가지고 무슨 일 재해서 사살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폭망을 해버린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70여 년이 지나서야 희생자 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허 씨 가족의 한 맺힌 응어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은 작은 아버지도 체포돼 이적죄로 7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심사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재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직접적 죄목이 여순 사건이 아닌 한국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돌아가시지 동생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동족이라고 죽이려고 이제 되는 게 그냥 피신행위도 이제 피해자 같은 피해자죠. 이렇게 최종 심사기관인 중앙위에서 희생자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은 51건. 재심에서 인용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전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 중앙위에서 바뀐 겁니다.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심사 기준표는 없는데 이제 저희 실무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서면으로 열린 여순사건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떤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유족 대표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11차 위원회에서도 17건이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과 합성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이 현재 위기 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전남도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정부가 5월 초까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하면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금융, 재정, R&D, 고용 안정에 대한 지원과 함께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여수시가 서시장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26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선박람회 개막을 앞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도시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여수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는 1999년 이후 수차례 부분 개편만 이뤄졌을 뿐 26년째 전체 62개 노선의 92%인 57개 노선이 서시장을 경유하는 원도심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웅천, 중림, 소재지구 택지 개발이나 거북선대교와 엑스포대로 등 각종 도로 개설, 인구나 상권의 이동 같은 도시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만원버스, 낮에는 황제버스라고 할 정도로 시내버스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간 250억 원에 이르는 여수시의 시내버스 지원 예산은 해마다 50억 원 가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수시는 26년 만에 첫 전면 개편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 진행 상황과는 별도로 일찌감치 주민 설명회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은 지선, 간선버스 노선 연계와 간선 직행버스 도입 등 승객 편의를 우선으로 시내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나물 버스가 되든지 이런 상황인데요. 첨두버스를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만 이렇게 살짝 운영해주는 탄력적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용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시간대별 배차 간격도 달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간별로 인구수 대비해서 배차 간격을 정률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수 지역이면 30분마다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이 배차 간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락되는 재원이 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버스 정기권 도입이나 환승지역 화물 도우미 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올 연말까지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전면 개편안이 마련되면 노선도 수정과 준비 작업을 거쳐 섬 박람회 개막 이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관내 학교들의 성면 철거 공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여수와 순천 등 전남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6개의 학교에서 성면이 남아있거나 폐기물 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성면 제거 공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여수의 한 초등학교가 무성면 학교로 분류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교실 천장이 성면 텍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교육부가 학교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매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광양, 순천, 순천풍덕, 목포점 등 홈플러스 매장 4곳이 영업 중인데 회사 측은 회생 절차 개시와 상관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순천풍덕점은 오는 2027년 상반기 폐점 예정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물김 가격 폭락분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김값은 여전히 비쌉니다. 김값을 잡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들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산 김이 시장에 본격 공급되는 2월 말.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 시기부터 소비자들도 김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직접 마른 김을 구매해봤습니다. 대부분 일반 김 100장, 한 속 기준 15,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보통 이제 뭐 15,000원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선 정도의 그 김이 유지가 되죠. 참김도. 왜냐하면 그 가공료가 붙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 12월 말부터 김은 지난해보다 66.7% 오른 10장당 1,500원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김 버려지고 막 이런 것들은 들으셨죠? 네, 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어때요? 그런 거 봐서는 좀 쌀 줄 알았더니 그래. 좀 쌀 줄 알았더니 그대로? 전망이 엇나가며 그간 해수부에서 진행한 관계기관 합동 김 가공, 유통업체 현장 점검 등 관리 방안들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내년도 있다고 봐야죠. 공급하고 수급이 안 맞으면 누가 맞췄고 양은 많이 나오는데 공장은 조금 돌고 있는데 이게 맞겠어요?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관련해 김공사 설립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제가 이제 가칭 정한 건 이제 한국김유통공사랄지 K김유통공사 이런 공사 단위의 기관을 좀 설립할 필요가 됐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공감하신가요? 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밖에 수협 차원의 물김 가공 공장 증설과 산지 폐기 비용 지원 적극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 등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고흥군이 오는 11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둔 6만 5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82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주민은
4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일 서울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라운드에서 후반전 하남의 동점골로 서울 이랜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남은 1승 1무로 현재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8일 안산 그리너스 FC와 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오늘 열린 신입생 입학식을 동시 통역까지 할 정도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요. 광주 전남의 외국인 수가 늘면서 달라지고 있는 학교의 풍경,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생 입학식이 열린 하남 중앙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현수막에 러시아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영 인사를 하고 곧이어 러시아어로 통역도 이어집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을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남 중앙초 학생 244명 중 170명이 부모가 외국인인 다문화 학생입니다. 학생 10명 중 7명의 비중인데 대부분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병설유치원 신입생 9명 전원도 다문화 학생입니다.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만큼 학교는 이 한층 전체를 한국어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가 서툰 만큼 혹시나 불편한 게 있어도 말을 못하진 않을지 부모들의 걱정도 큽니다. 혹시 화장실도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더 필요한 것도 있거나 혹시 어떻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학교는 통역 선생님을 고용해 소통을 돕고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면서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 사이에 소통도 도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야 할지 좀 인사도 모르고. 광주시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통번역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외국인 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교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사업을 벤처 정신으로 반드시 성공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전남이 용지부터 용수, 전력 개통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등 여건이 좋아 투자에 적극 나선 것이라며 일각의 투자 위험도 지적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과 벤처 분위기가 충만한 실리콘밸리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안주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현재 논의 중인 국가 추경에 벤처 창업 육성이 꼭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흐린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 아침 최저기온은 2에서 4도, 한낮 최고기온은 9에서 10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남해서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된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